모든 분들께 상당히 익숙한 종목이죠. 테슬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주식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가끔 이제 미국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돼서 좀 파생한 그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미국 주식은 밸류에이션이 국내 주식보다 훨씬 높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PER이 100배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치가 또 인정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전기차 판매 업체인 테슬라가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가치가 유지되는지, 테슬라의 숨겨진 가치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성장 기대감이 있는 사업들로 파생돼서 국내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슬라 전기차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높게 유지되고 있는 거겠죠. 자,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조 FSD의 완성이다. FSD의 완성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도조는 뭐냐? 네, 테슬라의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쓴 컴퓨터입니다. 여기서 5억 달러를 초기에 투입을 했고요. 5억 달러도 엄청 큰 돈인데 추가적인 투자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죠. 이 도조 슈퍼컴퓨터에는 심지어 자체 칩을 내장을 했습니다. 이 기술 업체가 남의 칩을 쓰지 않고 자기 칩을 쓴다는 것 모두가 꿈꾸는 부분이지만 쉽지 않아요. 그만큼 설계하고 최적화시키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이 슈퍼컴퓨터 일론 머스크가 이 슈퍼컴퓨터인 도조를 만드는데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슈퍼컴퓨터로 뭐를 하냐? FSD라는 훈련을 합니다. FSD는 뭐죠? 네,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기업은 테슬라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학습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이제 그 자율주행차의 학습 방식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은 그 사람이 개입해서 코딩하는 작업과 AI를 통해서 이제 학습하는 과정 요거 두 개를 결합한 게 일반 자율주행이에요. 네, 일반 자율주행은 뭐라고 했죠? 뭐 코딩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이 설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학습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학습만 포커스가 있습니다. 요게 차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코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런 겁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춘다. 혹은 주황색 신호등 그러니까 빨간불이 되기 전 주황색 신호등이 나오면 속도를 줄인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다 일일이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학습을 해서 기타 다른 것들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럼 이 코딩이라고 내놓은 부분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빨간불에 선다 파란불에 간다 같은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이 부분을 과감히 삭제를 하고 100% 학습으로만 이 FSD를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습이라는 건 뭐예요? 운전자의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그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완성시킨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개가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만 하나만 예로 들어볼게요. 자, 하나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주황불에 어떻게 할 것이냐? 주황불에. 그럼 기존의 그 코딩과 학습이 같이 된 자율주행차는 주황불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설 겁니다. 왜? 주황불은 빨간불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는 게 FM의 운전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율주행차도 이런 형태를 떼요. 근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는 주황불에 오히려 악셀을 밟아서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학습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 대다수의 운전자는 주황불일 때 서거나 속력을 줄이지 않아요. 그냥 악셀을 밟아서 밀고 나가버립니다. 왜요? 기다리기 싫으니까요. 학습을 통해서 100% 진행된 자율주행차가 기존의 자율주행차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뭐가 더 좋아요? 이게 더 안전한 거 아닙니까? 효율성은 이게 더 좋네요. 지금 뭐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테슬라 자율주행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도 요게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테랑 운전자의 데이터를 따로 수집해서 그 운전자의 데이터에는 가산점을 부과하는 방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사실 AI에 어울려요? 요게 더 AI에 어울리죠.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배웁니까? 보통 요런 식으로 배워요. 사람이라는 게 기본 내용이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아니죠.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배워서 지금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AI 형태의 완전 자율주행은 이 도조의 테슬라의 도조 방식이 좀 더 적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에서의 입지가 강화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로보택시. 로보택시가 언제 출시될 거라고 했냐면 일론 머스크는 6월 달에 출시될 거라고 했습니다. 6월이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성격이 아니에요. 원래 이 완전 자율주행차를 2020년 전에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2025년이죠. 근데도 아직 완전 자율주행차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일단 질러보고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6월 달에 정말 로보택시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론 머스크의 말은 현실이 돼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로보택시가 안 나오더라도 그 후에 기대감은 이어지죠. 자, 그럼 로보택시가 뭐냐? 택시니까 그냥 뭐 자율주행 택시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로보택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차량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차량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그 차량을 운전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주차장에 대 있는 시간이 많으세요?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주차장에 대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24시간 중에 보통 2-3시간 타면 많이 타는 거예요. 평균으로 잡았을 때, 그죠? 그럼 한 20시간은 주차장에 그냥 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보유세, 세금 이런 것들은 다 내야 되잖아요. 주차장비까지. 그래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로보택시가 활성화되게 되고 이 로보택시가 작동하는 자동차, 테슬라의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 주차장에 돼 있는 시간에는 지가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사람들을 나르면서 돈을 벌 거기 때문에요. 그럼 나는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필요할 땐 차를 쓰고 내가 차를 쓰지 않는 20시간 동안에는 자율주행으로 운행을 하면서 그 내 차가 손님들을 태우고 나르겠죠. 그러면서 돈을 법니다. 이게 무슨 효과를 주죠? 차량 구매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 혹은 내 차량을 통해서 부수입을 올리는 효과를 줍니다. 이 로보택시가 활성화됐을 때 테슬라 차량의 가치가 얼마나 높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죠. 물론 실제로 수정해야 될 부분은 많겠죠. 상용화까지는. 진짜 6월에 나올지도 모르고 더 늦게 나올지도 모르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로보택시가 상용화되게 된다면 내 차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생겨요. 자동차를 이용한 부수입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에서 판을 흔들 수 있는 가능성들을 테슬라는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보택시가 나오는지 여부도 한번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로봇입니다. 테슬라의 로봇은 옵티머스예요. 사실 옵티머스는 딱 보기에 엄청 뛰어나 보이지는 않아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보다 성능 면에선 좀 뒤져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좋은 성능의 로봇을 만들기보다 가성비 높은 로봇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재를 강철을 쓸 부분을 플라스틱을 쓰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사람의 안전에 좀 더 도움도 되고 좀 더 싸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테슬라는 향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로봇을 공급할 예정인데 2-3천만 원은 높은 금액이지만 그 로봇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한다면 그렇게까지 높은 금액은 아닐 수도 있죠. 로봇의 보급화를 테슬라가 먼저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슬라가 이 로봇을 옵티머스를 자동차 생산에 활용하려고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 인건비 절감, 자동차 생산 단가 절감으로 연결되겠죠. 테슬라 차량의 가격을 더 낮춰서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테슬라 차량 가격은 기가캐스팅이라는 공법으로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원래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한 몇백 개 정도의 부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몇백 개의 부품을 단 2개의 부품으로 만듭니다. 이게 뭐냐? 기가캐스팅입니다. 부품을 한 번에 찍어내는 방식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각 부품사의 공급망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생산 단가는 훨씬 저렴해지겠죠. 단가만 저렴해지나요? 생산 공정도 훨씬 단순화될 겁니다.
부품 수십 수백 개를 조립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 몇 개만 찍어내서 합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공법을 현대기아차는 안 하고 있냐?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에서 하는 것은 하이퍼 캐스팅이라는 건데, 기가 캐스팅이랑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입니다. 결국은 많은 부품들을 한두 개, 세 개만으로 통합해서 찍어내듯이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생산 단가 절감, 생산 속도 향상 등등등 많은 이제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가치는 기존의 이제 전기차 판매는 차치하더라도 자율주행, 로봇택시 그리고 로봇 부분까지도 수많은 모멘텀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올해나 뭐 혹은 내년 정도에 가시적으로 성과를 낸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높은 테슬라 주가가 정당화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락할 수도 있겠죠. 현재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정말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차트로만 보면 한 작년 뭐 5월부터 저점 대비 한 2배, 3배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차트를 길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뚝 떨어지는 건 주가 하락이 아니죠. 네, 분할로 인한 단가락이니까 요 지점은 사실 요 지점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있죠. 요 지점도 요 지점에 맞춰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이 더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만큼이 더 올라간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주가 상승을 기록한 겁니다. 최근엔 오버슈팅으로 인해서 흔들리지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밀려도 또 하방 경직성을 갖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의 PER은 현재 100배가 넘습니다. 이 높은 PER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뭘까요?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테슬라의 올해 순이익 전망치 기준 PER은 130배에 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높은 평가, PBR도 거의 20배 수준, 초고평가 주식이라고 현재 시점에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가치들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높은 가치가 유지되고 있다. 물론 트럼프 정부와도 또 연관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부분은 뭐예요?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의 기술력이 현실화가 돼서 실제로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걸 보셔야 될 것 같고, 테슬라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봇택시, 옵티머스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낸다면 최근 뜨겁게 움직이는 로봇주 혹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의 가치가 높게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성장 포인트도 체크를 해드렸어요. 해외 주식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있는 부분은 꾸준히 좀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